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고모님과 오프라인에서 보통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데, 오늘은 이 통매음과 관련해서 고모님으로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수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통매음이라는 게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이용해서 SNS로 아니면 뭐 게임을 하다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성적 수치심, 보통은 왜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또 멘트를 하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범죄가 요즘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 조사 역시 많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통매음과 관련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과거 제가 근무할 당시에 엄청 많았지만 요즘은 조금 많이 좀 줄어든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일반적으로 좀 사건 건수가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직 후배들 조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매음으로 많은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게임 중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초범인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10대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제 20대 그 청년들이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DM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자기 뭐 신체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음담 패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좀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내가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나요? 인적사항, 직업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또 병력 의무 등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무슨 일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본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 또 해당 발언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객관적으로 보낸 멘트나 이런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쪽에서 다 캡처를 해서 증거를 냈을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의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의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반적인 답변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성적인 의도, 즉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조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저쪽에서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변명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성적 목적으로 한 걸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사관분들도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조사관 입장에서는 진술하는 그대로 조서에 옮깁니다. 근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서류를 보면 최초 조사 내용 자체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지금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진술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경찰 조사를 앞두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혐의가 명백하다면 고소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혐의를 주장하실 경우에는 위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발언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게 된 이유, 상황 등이 확인되는 자료, 고소인과의 관계, 대화 내용 등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합의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요? 합의하고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서 사안이 좀 심각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고, 대부분 합의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용서를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피해자 쪽에다 계속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며칠간에 걸쳐서.
저쪽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괜히 하나가 더 붙었어요. 스토킹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절대 저쪽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락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통매는 별거 아니다. 뭐 기소유예 나온다. 아니면 뭐 약식으로 벌금으로 끝나고 만다. 선처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도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모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매임의 경우는 고소인들이 대부분 증거 자료를 갖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합의가 중요한데 통매임의 경우 합의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보면 통매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약식 기소되더라도 벌금이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현재 공무원인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 대응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통매음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볼 사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고모님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걸로 연루가 되면 안 되겠지만 통매음에 만약 연루가 됐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고모님이 그래도 이런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의 사건의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또 합의를 했거나 초범이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강경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범죄인 통매음에 관한 처벌을 최소한 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시고 경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정도로 빠져나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뭐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각종 양형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소유예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통신매체 이용 온라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떤 주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